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 3월 고1 모의고사 30번에서 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보통 고등학생들 내신 중간이나 기말고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교재죠. 그래서 이 지금 고1 25년 3월 고1 모의고사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노원 고등학교, 수락 고등학교, 또 상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 시험 범위입니다. 보통 이제 29번서부터 42번 중에서 이제 다 선택하든지 아니면 몇 개를 선택하는데 아무튼 이 세 학교가 25년 3월 고1 모의고사를 부교재로 선택했는데 문항은 거의 다르더라고요. 상계 고등학교가 좀 29에서 42번까지 좀 계속 이 문제들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고 노원고등학교나 수락고는 일부 지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번 이 문장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법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명사구와 사역동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명사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게 바로 요 형태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명사구입니다. 왜 명사구냐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인 용어로는 요거를 헤드라 그러고 우리 교수님들은 영문과 교수님들은 요거를 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머리라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파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이름을 따서 명사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요 전치사와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 문법적인 용어로 수식한다 그러죠. 근데 이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게 사용됐냐면 요 동사 ing 동명사가 바로 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getting 이렇게 되는 건데요. 2번에 보면 주어가 있고 get이라는 동사, 이걸 소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다음에는 시킴을 당하는 목적어가 오고요. 요 목적어가 능동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투부정사가 오는데 이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시킴을 당하는 그렇게 되면은 동사에다가 ed를 붙은 과거 분사가 오는 겁니다. 이 모양을 알아놓고요. 자, 3번은 뭐냐면 이 역시도 명사구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게 헤드가 돼요. 그래서 요 이름을 헤드의 이름을 따서 명사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요 목적어를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 대신나 위치가 있다가 요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대신나 위치가 있고 만약 사람이라면 뭐가 사람이라면요? 요거를 선행사라 그러거든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목적어를 대신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뭐라 그러냐면 격이 뭐냐면 목적어를 대신한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이렇게 생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조건, 조건 없이. 왜냐하면 생략돼도 바로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사구인데요. 명사구는 제가 아주 엄청나게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명사가 있고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어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전치 수식어구는 우리말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치, 뒤에서 수식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게 딱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치사구고요. 바로 이 본문에서 어디 해야 합니까? 요 of하고 동명사가 바로 전치사구입니다. 두 번째는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본문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뭡니까?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을 다 합쳐서 관계사절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 관계사절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다음에 동사에 뭐가 됩니까? ing를 붙이거나 ed가 되는 뭐요? 분사가 네 번째입니다. 요 네 개가 주로 쓰이고 가끔 이렇게 명사 앞 뒤에 또 다른 명사를 써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동격 명사구라고 합니다. 진짜 딱 5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명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앞에 뒤에서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명사가 문장이나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명사가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구가 사용될 때 명사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문에서 선택된 문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후치 수식어구를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해석을 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해석하고 그다음에 전치 수식어를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자연스럽겠지만 영어 어순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법적인 아주 간단해요.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은 이건데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문장은. The effect가 주어죠. 그래서 was가 동사인데 이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와서 effect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설명해주는 이 것을 문법적으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subject를 보충하는 단어다. 그래서 subject complement라고 쓰고요. 보통 이렇게 약자로 쓰게 됩니다. 줄여서 두 문자로 쓰게 되고요. 우리말로는 주격 보호라는 말을 쓰는데 제 강의에서는 저는 주격 보호라기보다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하는 단어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단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거를 하냐면요. 주어, 보어.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주격 보호보다는 주어 보호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the effect wasn't good.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문법적이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형용사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이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the effect가 수많은 종류의 세상에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the effect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뒤에 막 달라붙으니까 아래와 같은 문장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된 해석을 보면요. The long-term effect 원래 원어민은 이렇게 읽겠죠. 근데 우리말로 아래와 위에서 보다시피 해석을 할 경우에는 어떤 순서가 되냐면요. The long-term effect를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일단 the long-term effect를 다 여기까지 끝까지 읽고 시간이 필요해요. 해석을 하려면요. 왜요? 우리 눈이 어디로 띄어야 될까?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뛰냐면요. 소비자가 여기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이걸 하려면요. 정말로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물건을 한 소비자가, 그죠? 여기는 물건을 뺐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빼도 돼요. 그런데 영어는 꼭 채워져요.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누가요? 소비자가 하니까 빼버린 거예요. 근데 물건을 한 소비자가 이렇게 돼야겠죠. 4.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의 장기적인 long-term effect는 이 다음에 wasn't good. 자, 얼핏 뭐 규칙이 있나요? 엄청나게 눈이 분주하게 띄운 왔다 갔다 한 결과가 해석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죠. 근데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거나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우선을 무시해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법의 기초에서 이거를 청크, 덩어리로 또는 의미 단위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어때요? 간격이 다 같죠? 동일하죠? 그런데 이거를 의미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미 단위로 나눠 놓은 거예요. long-term effect. 무슨 말인지 알죠? 장기적인 효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getting. 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한 소비자가 사도록. 무엇을?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좋지 않다. 이 주어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식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뭐가요? 후치 수식어구가. 자, 후렴구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term effect. getting, 시키는데 소비자가 사도록 어떤 것을, 여기에 뭐가 빠졌나요? 대시죠. 그들이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핵심적인 주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가 일단 한번 수식한 겁니다. 뭐죠? 여기서부터 of서부터 something까지가 전치사 구예요. 그리고 이 something이 또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something을 수식하려고 관계 대명사 처리 something을 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주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명사 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long-term effect가 있었는데 요거를 수식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붙었습니다. 요게 of로 시작하는 전치사구예요. 그리고 요게 something인데 요 something을 또 수식하려고 뭐가 붙었어요? 또 다른 관계사절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뭘로 시작하죠? 여기 대시 생략되고 day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주어니까 요게 동사가 wasn't 이렇게 된 거예요. 구조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석하고 여기 하고 다시 여기 wasn't good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후치 수식어가 붙으면 사실 조금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명사구의 모양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역동사라고 하는 get이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습니다. 시킨다 목적어가 사도록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래서 이제 모의고사와 뭐 25년 3월 말고도 23년 또 24년 모의고사를 또 시험 범위로 하는 청원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6월 모의고사를 또 시험 범위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총 따지고 보면 23, 24, 25, 26 4개의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 문장 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모의고사 부교재 시험 범위에서 좀 구문적으로 어렵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선택해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고요. 조금 시험 때 또 대비해서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욱더 힘내서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래도 가끔씩 구문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 역시 제가 한번 강의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봐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